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이 이번 주부터 야심차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네. 이 특수통에서는요, 변상욱 대기자,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그리고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런 분들과 함께 특별한 통찰, 우리 사회에 대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수통이십니다. 네, 특수통 됐습니다. 예, 특수통 되셨어요. 네. 그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되셨던 게 언제? 2010년이었죠. 2010년, 10년이 네. 좀 넘었네. 네. 그때 40대 초반? 그렇네요. 예. 그래서 40대 민주노총 위원장이라고 언론에서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고. 한 거에 비해서 한 일은 별로 없죠. 네. 그리고 그때 조끼 말고 양복 입고 기자회견했다 뭐 이런 거. 네, 그것 때문에 뭐 말이 많았는데, 네. 옷이라는 거는 뭐 때와 장소에 가려서 해야 되는 거니까 투쟁 현장에서 뭐 투쟁 조끼를 입고 또 국민들 만날 때는 좀 더 친근하게.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 사이에서 뭐 교사, 공무원, 뭐 사무금융, 그렇죠. 뭐 그리고 사실은 조끼나 잠바가 더 비싸요. 아, 그런가요? 네, 고어텍스 이런 게 더 비싸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 원래 기관사시죠. 일단 네네네. 코레일로 돌아가서 현재 철도 기관사로 일하고 계시다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디서 일하세요? 예, 저는 부산에서 출발하는 서민의 발, 서민에서. 무궁화호, 무궁화호. 컨테이너 화물 열차, 예. 뭐 이렇게 경부선 동해선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오니까 또 우리 수색 기지 예, 예. 가까이 있잖아요. 바로 MBC 상암동. 네. 바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수색 기지 너무 보입니다. 마음이 푸근합니다. 아, 고향에 온 듯한 푸근함으로. 네네. 자, 노동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연말에 그 화물연대 파업을 네. 그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는 맛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더 강한 톤의 이야기들. 네. 이게 거의 노동 혐오, 노조 혐오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이런 노조 혐오에 정권이 노조를 혐오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 느껴지시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 제가 이제 민주노총에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 이제 초기였거든요. 네. 뭐 어느 정부든 보수 정부에서 반노동 뭐 기조는 기본으로 아하. 있는 것인데 네. 이번 정부에서는 뭐라 할까 일종의 광기라고 할까요? 광기. 예, 이 동네마다 또 뭐 비리 노조 아웃 뭐 이런 프랭카드들이 막 걸려 있고 조폭, 비리, 부패, 종북, 네. 귀족. 뭐 하여튼 안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이는데. 네네. 근데 약간 이 정부는 약간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밑도 얘기들. 끝도 예를 없다. 들자면 네. 아까 화물연대 파업 얘기했는데 네. 그때 이상민 장관이 뭐 귀족노조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건설노조에 대한 공격이 뭐 집중되고 있는데 거기는 종북 귀족입니다. 종북 귀족의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건설노조에 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밑도 신박하네. 끝도 없이 그냥 하는데 예를 들면 화물연대나 건설노조 우리 사회 대표적인 비정규직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뭐 파업을 해야 귀족 대우 받는다. 아, 뭐 평상시에는 이게 노동 3권도 보장 못 받는데. 파업하면 갑자기 귀족으로 갑자기 그냥 신분 상승이 되는데 예. 문제는 이게 단순히 그냥 반노동을 넘어서 이제 협노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율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보면은 뭐 무엇 때문에 지지하십니까? 잘한 게 잘 안 보이고 네네. 매번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그것 때문에 되는데 뭐 그렇다 보니까 뭐 현장에서는 이 정부의 유일한 국정 동력이 바로 노조 아니냐. 우리가 죄인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냉소가 흘러나오고 있죠. 사실은. 냉소. 네네. 근데 약간 겁나기도 할 것 같아요. 이 광기가 느껴진다는 게 이게 원래 예. 이 정부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법과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노사관계, 노정관계 모든 관계의 원칙은 상대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관계가 좋고 나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관계의 가장 대원칙은 존중해, 인정. 예. 그 존재를 인정해야죠. 예. 제가 싫다고 상대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부는 가만히 보면은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존재 자체가 싫다. 그래도 자꾸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는데 네. 노동자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닌가. 아, 네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네. 노동자를 없애야 된다. 그거 말고는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 상대적으로 한국노총은 그래도 대화와 투쟁 이런 걸 병행했거든요. 근데 한국노총까지도 선거 때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가셨어요. 후보님께서. 네. 후보 시절은. 근데 딱 되고 나니까 한국노총마저도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존재 자체가 싫다. 노동자의 존재 자체가 싫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나는 노동자가 싫어. 존재 자체가 싫어. 이렇게만 판단하기에는 노림수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요. 뭐 어떤 노림수? 1차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희생양 만들기. 희생양 이론이라 해가지고 이건 뭐 큰 경제 위기 때마다 특히 대전환 시기 때마다 뭐 한 사람 뭐 제일 약한 놈 이렇게 두드려 패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시 옛날에 많이 배웠잖아요. 뭐 그들이 뭐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뭐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아무도 없었다 나중에는 이게 전형적인 어떤 희생양 만드는 건데 한 세력을 악마해가지고 지금 현재 벌어지는 여러 가지 지금 건설노조 악마도 그런 거거든요. 분양 뭐 건설 경기 하락, 건설 기업들의 이윤율 하락 이런 걸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울 수 없다. 자. 정부 공세가 오늘은 뭐 총론적인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하나하나씩 이제 특수통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뵙게 될 건데 그때 현안 떠오르는 거를 하나씩 짚어보기로 했는데 지금 이번 주에는 어제 그제 발표된 아무래도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간 개편입니다. 69시간까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게 되는 방안인데 이거 왜 지금 추진을 할까요? 사실은 이거 법 개정 사안이라서 지금 막 추진한다고 얘기를 해도 당장 추진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없다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오늘도 뭐 전당대회 가셔가지고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또 얘기하셨어요. 목놓아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 국정과제가 있잖아요. 목표가.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사회 양극화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야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뭐 해소. 그다음에 뭐 중대재해 발생률을 낮춰야 된다. 청년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국정 과제란 말입니다. 이 국정 과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정책 목표가 투입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 69시간 이 개편안은 이 국정 과제하고도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것은 대통령이 그렇게 혐오하는 노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버틸 수 있어요. 오히려 노조 없는 절대 다수의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 그리고 청년 실업에 고통받고 있는 예비 노동자 물론 취업준비생이라고 하는데 그 예비 노동자 청년들 이런 분들에게 직격탄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노사 합의로 계속 강조하는 게 선택권, 건강권, 휴직권 이거 성일종 정책위원장 이거 노사 합의로 결정되는 거지 그냥 사측이 하고 싶다고 해서 69시간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4%로 낮은 거는 주지의 사실인데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더욱 심각한 것은 예를 들면 300인 이상 중견기업 여기에 노조 조직률은 50%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노조가 필요한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5% 6%. 비정규직은 거의 1%도 안 되거든요. 노조 조직률이. 이게 일종의 제도의 역설인데 왜 그런지는 또 우리가 차차 살펴봐야 돼요. 노조를 해봐야 어떤 효능감을 못 느끼는 이 기업별 노조화해서 좋은 기업이 안 들어가면 노조를 해본들 의미를 못 느끼고 그리고 또 노조 만들면 하청을 다 계약을 해지해 버리니까 노조가 힘든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사 합의가 안 되면은 이거 시행할 수 없다. 그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노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근로자 대표제라는 거거든요. 그거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사람 2번 죽이는 꼴이다. 2번 죽이는 거다. 왜요? 근로자 대표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이제 통칭하고 있는데 네. 그것은 사실상 노조법이 정한 범위보다 넓거든요. 넓어요. 맞아요. 사실상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중간 관리자들 다 포함해서 근로자예요. 다 근로자예요. 거기서 근로자 대표 뽑아. 예? 근로자 대표 뽑아서 인사과장님이 근로자 대표가 됐어. 근데 평사원이 노조도 못 만드는 평사원이 예. 거기에 맞서가지고 내가 근로자 대표가 되겠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과장님이 근로자 대표를 한다고 해도 할 수 있죠. 거기 노동자들은 노무과장님 나랑 그렇죠. 근로자 대표 한번 경선 한번 합시다 이거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솔직하지 못하다. 솔직하지 못하다.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노조 없는 절대 다수 그럼 근로자 대표를 통해서 서면 합의하겠다. 어떤 때는 또 협의하겠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바꾸는데 어쨌건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 거는요. 사장님을 빼고 사장님한테 월급 받는 모든 사람들이 대표 출마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누가 나와서 제가 그럴 바에야 노조를 만들지. 그렇지. 근데 노조 만들려고 그러면 또 그 뭐 관리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노조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조로 하면 그래. 그렇죠. 근데 근로자 대표라면 노무과장님도 그럼요. 근로자 대표가 사장님 비서실장도 할 수 있어요.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 근로자 대표가 이게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노조 없는 네. 정말로 노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특권이 된 사상처럼 돼가지고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막 비난하면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중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노조조차 할 수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노조도 하고 우리는 노조도 못 하는데 네네. 저 사람 특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현대기아차 생산직 네. 그 400명 정도 서버가 마비됐어요. 10만 명 이상이 지원을 하셨는데 그 밑에 왜 현대자동차 생산직 킹산직이라고 그러던데 7급 간무원보다 현대자동차 킹산직이 낫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노조가 튼튼해서 그러니까요. 여기 나온 근로조건이 다 지켜진다 이런 얘기. 거기서 탈락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노조가 싫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탈락한 사람들은 노조가 싫은 거예요. 그 감정을. 그 감정이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공격하면 싫죠. 나도 탈락했는데. 근데 지금 이 정책은 결국 그들을 겨냥하고 오히려 있거든요. 노조도 못 만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피해를 받을. 오히려 노조가 튼튼한 데서는 노사 협의를 할 수가 있다. 그럼요. 그래서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이게. 비극적이고 이중적이다. 좀 비겁하지. 비겁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암수가 몇 개 있어요? 암수, 꼼수, 숨겨진수.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연장근로 단위를 주단위, 1단위 주단위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맞아요. 이 연단위까지 연단위까지 늘리는 거 이거를 갖다 유연시간제라 이래가지고 아주 좋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변형 근로제예요. 변형 근로제. 변형 근로제는 병원이라든지 우리 같은 철도 뭐 소방 스케줄 근무하시는 분들. 그렇죠. 불가피하게 24시간 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엄격하게 제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되는데 이번 거는 보편적으로 해버려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이게 노리는 게 뭐냐. 시간의 근무수당 없는 거예요. 공짜 야근이에요. 공짜 야근. 공짜 야근을 시키고 공짜 휴일 노동을 시키게 되는데 왜 신규 인력을 채용합니까? 채용 안 하죠. 채용 안 하죠. 그럼 지금 청년들 기존 노조가 기득권처럼 보일 수 있어. 저는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더 줄어든다. 이 비극을 누가. 근데 정경련이 의뢰해서 한 정경련이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젊은 직장인 소위 MZ세대 직장인 10명 중 6명이 근로시간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으로 나왔고 이 여론조사를 근거해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주 69시간제 2030도 좋아한다. 민주당이나 노조에서 반대하는 거 이해가 안 간다.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아니야. 이런 취지의 제가 그거 봤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사 합의를 기초로 해서 노동시간을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찬성 안 할 노동자 있습니까? 질문이 그래요? 질문이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11.7%.
나는 임금 때문에 초과 근로를 할 의향이 있다. 예. 이게 11.7%인가 그래요. 예, 예.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60%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네. 이 69시간제 하면은 초과 근로수당은 없어요. 휴일 근로수당이라고 하는 가산수당은 없는 겁니다. 예. 없는 대신에 나중에 휴가 많이 준다 그러잖아. 근데 그게 예. 저는 모골이 송연한 게 예. 120시간 빡시게 일하고 푹 쉬자. 예. 이게 연차 못 쓴다는 건 둘째 치고요. 이건 네.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예, 연차도 못 쓰는 데서 한 달씩 휴가 잘 쓰겠다. 예, 그건 뭐 다 아는 건데 이게 심혈관계 질환에서 있잖아요. 예, 사람들은 텐션이 걸려 있을 때는 이게 안 와요. 예. 빡시게 일하고 쉴 때 탁 터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휴게실에서 목욕할 때 그렇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근무 듣고 끝나고.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다. 뭐 제주 한 달 살기 뭐 이런 이야기 하던데 제주 한 달 살기. 병원 한 달 살기예요. 병원 한 달 살기. 이렇게 일하면 병원 한 달 살기라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회복만 될 수 있으면 옛날에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기계처럼 대우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생체 리듬을 한번 깨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연간 2,000명이 일터에서 돌아가십니다. 네. 오늘도 몇 분이 퇴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일 없어야 하는데 네. 우리가 흔히 중대재해라고 하면 추락, 떨어짐, 네. 끼임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한 800명 좀 넘어요. 네. 나머지 1,100명은 질병에 의한 사망이에요. 네. 질병으로 인한 과로사가 지금 추락사 같은 것보다 더 넘고 있는 과로사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다가 120시간 왕창 일하고 푹 쉬겠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 문제는 있잖아요. 과로사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락사라든지 끼임사의 간접적인 원인이 돼요. 사람은 집중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시간 일하다가 보면은 누가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개인의 부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부지불식 간에 중대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뭐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병원 한 달 살기다. 네. 자, 뭐 마지막으로 요 질문. 그 개편안 중에서 네. 입법 필요한 거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하고 6월이나 7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거 국회 통과 어렵거든요. 분명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알리바이 아닌가 싶어요. 알리바이. 우리가 노동개혁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대 야당이 발목 잡고 비리 노조, 조폭 같은 노조가 발목 잡아서 못했다. 그래서 총선에서 뭐 가반 만들어주면은 우리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정치적 알리바이. 저는 그거 큰 착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노조나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 과거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미남풍, 그 수배 전단에 노동자풍. 미남풍의 반대말. 노동자풍. 노동자풍. 이게 약간 그 옛날 한옛날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보다도 종북, 조폭 이런 좀 혐오의 언어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어서 네. 윤석열 대통령 노동정책 한 말씀만 이렇게 좀 고언을 좀 해주신다면 윤석열. 저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거든요. 네. 오늘 3.8 여성의 날인데요. 네. 박정희 정부의 유신 정권을 파열을 했던 것도 YH 여공들의 맞습니다. 그 투쟁이었습니다. 얼마나 천대받고 하던 그 여성들이 또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때 YS 신민당사 가지고 YS 제명시키는 바람에 유신 정권이 종말고 했는데 YS는 또 노동법 날치기 통과하다가 정권 교체를 했거든요. 96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운해고 하다가 촛불 항쟁의 마중물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노조 때리기 하면 잠시 착시 현상으로 사람들이 환호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노조 내 문제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잠깐 속일 수 있어도 네. 영원히 속일 수 없죠. 상대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관계가 좋고 나쁘고는 두 번째 문제다. 알겠습니다. 네.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노동 문제와 현안에 대해서 날카로운 통찰, 특수통 던져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